도할 2 하기 전에 사실 여기는 좀 많이 뭐랄까 교과서 개념과 제일 괴리감이 큰 단어거든요. 도할 2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복습을 해야 되는데 먼저 도할 2의 기본 개념을 먼저 읽어봅시다. 여기 단어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증가감소는 증가감소 증가의 정의 자체는 뭐냐면 x1, x2 요거일 때 f1, fx2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구간을 갖다가 여기서 증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의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정의 대신에 뭘 이용해? 1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까지 감소인지 딱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그래프를 몰라. 그러면 뭘로 판단해? 도함수를 활용해서 판단해. 근데 이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f'x의 값이 양수인 어떤 구간이 있겠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근데 자 요거일 때 요거인 구간에서 f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필요 충분이니 아니니? 아니에요. 자 이쪽은 맞고 이쪽은 틀리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 그러면 다시 f가 증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세워야 돼? 우리 세인이 벌써 존립표현.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는 되는데 또 요렇게는 안 돼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지점에선 도함수 값이 0이지. 하지만 증가하는 구간을 얘기할 때 마이너스 무한부터 요점이 a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증가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증가해도 맞는 말이죠. 그럼 증가하는 구간을 써라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런 거야? 증가를 도함수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원래 증가의 정의는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증가는 이렇고 감소는 반대겠죠. 저게 이제 도할 2의 첫 번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약속하냐면 극값이라고 하는 걸 약속해요. 그러면 극대라는 것이 있고 극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극대 극소의 정의가 뭐야? 세인이 기억나는 거 뭐야? 극대 극소 동네짱. 그래 동네짱. 그러면 어떻게 구해? 동네짱을 구해? 아니지.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자 일단은. 그 중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찾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 극소도 원래 정의는 뭐냐면 이거야.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아. 어떤 거에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요게 항상 성립해. 이게 전체 범위라고 하면 최대값이라는 뜻이 되죠. 어떤 x를 넣든 a를 넣는 게 더 크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fa가 최대값이라는 뜻이지. 근데 요거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지점은 최대는 아니야. 하지만 요 a라는 지점을 포함하는 내가 작은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이 구간에서 살펴보면 어때요? 열린 구간이니까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 안에서는 얘가 짱이라는 거지. 그럼 왜 열린 구간으로 하는지도 알아? 아니면 그냥 계속 증가할 때. 맞아.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내가 여기에 닫힌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 안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런 그래프죠. 그러면 얘는 특이한 점이 아님에도 이 닫힌 구간에서 무슨 값이 돼버려? 최대값이 돼버리지. 이게 바로 최대차수 정리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차수가 나온다. 그럼 얘는 극대도 당연히 아니야. 그렇지? 근데 닫힌 구간으로 정의하면 얘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빼기 위해서 열린 구간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또 그래프가 필요해.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알면 아 너가 지금 극대구나, 너가 지금 극소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때 다시 도활로 하는 거죠. 도활로 구하겠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미분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 그러니까 이전에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는데 fx가
A에서 미분 가능이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 된다. 이게 결론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미분 가능한 놈이 극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 도함수가 0이 된다. 요거예요. 요거 증명 어떻게 할까? 요걸로 증명하면 돼. F'A의 정의를 써보면 어떻게 돼요? fx 빼기 fa를 x 빼기 a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a를 어디로 보내요? a 플러스로도 보내고 마이너스로도 보내겠죠. 근데 지금 봐봐, 얘는 fa가 무조건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0 이하가 되겠지. 근데 내가 a를 플러스로 보내면 얘가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a 마이너스로 보내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지. 그럼 뭐야? 얘는 양수분의 음수거나 음수분의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존재하는 값이 몇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미분 가능한 놈이 그 값을 가지면 도함수가 0이다. 요 정리를 거꾸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을 다 찾아. 알파 베타. 그치? 근데 얘네가 다 그 값인가? 다 그 값인가?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3차 함수 중에도 이런 모양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하는 경우. 이건 도함수가 0이지만 그 값이 아닌 경우예요. 그렇죠? 그치만 그 값이라면 이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수히 많은 점에서 유한계의 몇 개 점으로 줄이는 거죠. 이들 중. 원래는 뭘 찾아야 되냐면 F'의 부호가 바뀌는 곳을 찾는 거야. 근데 그 바뀌는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죠. 각각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도함수가 풀령 마순으로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도함수가 0인 지점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점까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었다. 그렇지? 그러다가 잠깐 0이 되고 여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극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 케이스는 이런 거죠. 이제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도함수가 0이고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극소가 되는 거야. 풀령 풀이나 마영 마는 극값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너네가 이렇게도 안 했어. 이렇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 함수표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x가 있고 미분계수가 있고 f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찾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해를 찾았더니 그게 이제 a랑 b로 나왔어. 그리고 거기서 도함수 값은 당연히 0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를 체크를 했더니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너는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너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 너는 플러스니까 증가하지. 그러면서 여기는 도함수가 이제 0이니까 평평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요거를 이어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원래는 이런 함수표를 그리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니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요거는 내가 미적에서 한번 보여준 적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론 어떻게 하냐? 어차피 수투는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3,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냥 다 외워버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봅시다. 요거 지울 거예요. 원래 정의는 이렇지만, 교과서 정의는 이렇지만 우리는 개형이나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하겠다. 그럼 이거에 대한 복습은 좀 오래됐죠. 비율 관계 그리고 개형. 사실 개형이 먼저인데 개형과 비율 관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3차 함수는요. 3차 함수 fx는 yx. 요거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면 요게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최대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개형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자, 먼저 f'x는 0. 요거의 해가 2개인 경우.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 2개라는 거야. 여기서 최고차 계수는 그냥 양수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할게요. 최고차는 그냥 양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개형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서 도함수가 0 되는 곳 하나,
둘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는 거지. 알파, 베타. 그러니까 두 개의 케이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3차 함수 그래프지. 그럼 이제 두 번째 f'(x는 0이 해가 한 개인 경우 있어. 한 개라면 중근이겠죠.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어쨌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계획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는 섭살 떠가지. 해가 없어. 해가 없다는 게 실근이 없다는 거죠. 허근으로 두 개를 갖는 경우. 얘는 도함수가 0이 될 수 없어. 근데 최고차가 양수니까 어쨌든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개형이란 말이야. 그죠? 언제나 양의 값을 가져. 그러니까 얘는 최소 기울기를 가지고 그 최소 기울기를 바탕으로 요런 접선이 요런 개형이 그려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개형이 있다를 알고 있는 게 1번 제일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 가지는 여러 가지 비율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 나누고 안 나누고 안 나누고 비율이 안 맞았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그때 여기가 극소 그리고 요 칸의 요 가로관계도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 칸 가서 한 칸 올라가면 사인 그래프인 거야. 코사인 그래프인 거고 한 칸 가서 한 번에 두 칸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두 칸을 가야 돼. 그래서 요렇게 생긴 개념이죠. 그냥 요거로 그냥 대화 끝이야. 여기서 모든 비율을 판단하면 돼요. 그때 극소 다시 만나는 점. 얘네가 2대 1의 비율을 생기고요. 여기 가운데 이 대칭점 혹은 뭐라고 불러요?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는 점대칭 도형이 되고요. 그죠? 이런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대 1대 1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그렸을 때 지금 여기 극점이 있죠. 여기까지의 간격을 한 칸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다시 극점까지의 간격이 루트 3이 되는 이런 비율 관계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는 x제곱 마3x 그래프 어떻게 x세제곱 마3x 그래프 어떻게 그려? 미분 안 하고 그려봐. 이게 x로 묶으면 x제곱 마3이죠? 그럼 어디 비율이 안 맞아. 어디 근 빨리 x 빨리 0 영. 마이너스 루트 3. 그치 마루트 3 플루트 3이죠. 그러면 극점 찾아봐. 극점 x좌표 몇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딱 뭐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1대 루트 3 법칙에 의해서. 알겠죠? 실제로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미분해보면 되죠. 제 미분해봐. 도함수가 어떻게 돼? 3x 제곱 마3이니까 얘가 0 되는 게 풀마 1이 맞지? 이렇게 찾아진다는 거야.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받아들이는 걸 합시다.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1대 1대 1의 법칙, 1대 루트 3의 법칙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개형을 판단하는 건 결국에 도함수가 근을 몇 개 갖냐죠. 그럼 도함수가 근을 몇 개 갖냐니까 봐봐.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죠. 그럼 너네가 요거의 개형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뭐 해줘야 돼? 프라임 x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너네 뭐 할 거야? 판별식 쓸 거지? 개형을 판단하는 건 판별식 쓰겠죠. 그럼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 2b니까 짝판을 쓸게. 근데 짝판을 안 쓰게 되는 상황도 있어. 왜냐면 여기 자체에 그냥 3분의 1, 2분의 1 깔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짝판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b제곱 빼기 3a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너네한테 얘기한 적 있었니? 바로 그냥 봐버리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보라고 얘기한 적 있었지. 너네만 아닌가? 너네만인 것 같은데. 봐봐. 원래 판별식 뭐야? b제곱 빼기 4ac지. 얘는 3차 함수의 판별식이야. 그래서 이름이 D3입니다. D3. 내가 적었어. D3는 b제곱 빼기 3ac야. D는 서양이 있다 없다. 어차피 D는 뭐야? 요 개형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결국 ABC에 의해서 개형이 결정이 되는데 B제곱 빼기 3AC라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살포시 얹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요거는 D3가 양수일 때, 너는 D3가 0일 때, 너는 D3가 음수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꼭 D3라는 게 여기서 바로 가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뭐 px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D3 하라고 했었지 잠깐만 4분의 1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미분해서 거기서 평균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건 너네가 느들 있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개념을 가지고 너네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3차 함수 문제를 딱 준 다음에 너네한테 이제 어떤 화법을 쓰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와. Q1 F가 3차 함수입니다. 이게 다 3차 함수야. F가 그 값을 갖는다. 그럼 뭐야? D3 뭐가 돼야 돼? D3가 양수, 음수, 0 뭐가 돼야 돼? 음수. 음수가 양수. 양수? 양수. 확신이 있는지 양수여야 되죠. 왜냐면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그 값을 갖는 건 누구밖에 없니?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값을 갖는다? 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선지가 나오면 요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1번입니다. 그럼 두 번째 F가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뭐겠어? D3가 뭐다? 1대1 대응인 그래프 1번 탈락 안 탈락? 1대1 대응이? 아니지. 2, 3번은 3번은 확실히 맞지? 네. 2번은? 이것도 많아요. 2번도 맞죠? 그럼 뭐야? D3가 0 이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D3 양수 음수. 태원이 너 왜 한마디도 안 해? 빨리 얘기해.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야? 저 2번이랑 똑같아. 2번이랑 똑같아. 왜? 1대1 대응과 얘는 필수적 조건이죠. 이런 선지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요게 아닌 경우도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미지수 하나가 껴있을 때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율관계나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 최고차가 양수이면 저렇게 생겼으니까 최고차가 음수인 버전은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좀 과장하긴 했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다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차 함수 관련 비율 관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4차 함수를 할 건데 4차 함수 비율 관계 이거를 지울 거야. 그럼 4차 함수는 할 얘기가 더 많아. 자, 우리가 약간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F가 3차일 때 개형을 해석하는 키가 뭐였냐면은 F'X는 0의 실근의 개수로 판단하면 충분했어요.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번에는 4차 함수야. fx가 ax 4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4차 함수고 a는 양수인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게 0이 된다라고 하면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일단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 있죠. 네.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또 실근 몇 개? 2개. 실근이 2개면 어떤 거야? 얘는 알파 베타 감마인 거지. 네. 이게 얘가 이제 서다 두 실이면 어떤 거야? 하나가 중근. 그치. 알파 베타 이런 거지. 그치. 왜냐면 두 실근의 1허근일 수가 없지. 없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잡아. 그럼 알파 베타 다 실수 개수니까. 허근 이렇게 되면 왜 안 될까? 얘가 근이면 그치. 실수가 되면 누구도 가져야 돼. 켤레를 가져야 되지. 그럼 근이 4개가 되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또 실근 몇 개일 수 있어? 한 실근일 수 있죠. 근데 이 한 실근이 또 케이스가 두 가지야. 어떻게 될까? 알파
알파에서 삼중근인 케이스가 있겠죠. 또 알파 헉은 이거의 켤레일 수 있다. 오케이? 3등분이 가능해요. 삼중근이 왜 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3의 아, 세제곱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x가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fx가 어떤 거였어? 원래 식 x 마3의 4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였던 이런 상황이었겠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삼중근인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4차 함수의 개형은 몇 가지까지 나올 수 있겠다? 1번, 2번, 3번 여기가 있고 3번, 4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4가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이 4가지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사실상 1, 2번이 다야. 1, 2번이 다고 3, 4번은 문제에서 본 적이 없어.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파악을 좀 해놓고 갑시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서다셋이겠죠? 1번 케이스는 1번 케이스에 다시 1번과 1-2번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자, 이 첫 번째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를 이룰 때가 있어요. 등차를 이룰 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촥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가 극소 1이고 여기가 극소 2잖아. 근데 얘네가 서로 같아. 극소 1의 값과 극소 2의 값이 서로 같게 나와. 어떨 때? 등차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극대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등차가 아닐 때도 있겠지. 그럼 등차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잠깐만 등차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했을 때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얘네가 등차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으면 어느 한쪽이 조금 멀리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쨌든 도함수가 0이 되고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맞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가는데 이게 간격이 같으면 같은 만큼 내려가니까 극소가 같아지는 거야. 근데 얘가 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멀리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극소 1과 극소 2가 다른 값으로 나오고요. 극대도 하나가 더 나오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이 간격을 얘기했을 때 여기를 D1이라고 하고 여기를 D2라고 할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D1, D2 중에 누가 커요? D2가 크죠? 큰 만큼 그때와의 차이도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써볼게요. 그때와 극소 1의 차이가 있고 그때와 극소 2의 차이가 있으면 큰 쪽으로 커진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커진다. 근데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극소 2가 더 작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개형 관련해서는 또 비율 관계가 하나 있어요. 비율 관계.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좀 신경 써서 그리려고 한 게 뭐냐면 여기가 가까워 보이니 여기가 가까워 보이니 첫 번째가 가까워 보이죠? 그죠? 여기에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 1대
루트 2의 비율관계가 있어. 아까 3차 함수 몇이었어? 1대 루트 3이었어. 그렇지. 얘는 1대 루트 2야. 이런 비율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극대극소 높이 차를 안 했네. 저거는 조금 좀 이따 정리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건 언제만 가능하다?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을 때만 1대 루트 1은 이런 비율 관계가 생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제곱 마 2라는 그래프가 있죠. 요거를 너네한테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우리 부록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얘가 근이 마이너스 루트 2랑 0이랑 루트 2잖아요. 맞지?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올라가야 되지. 그리고 여기는 스접해야 되지. 스접. 그러니까 그래프 배형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자, 여기가 루트이니까 극점까지는 몇이어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극소가 1이랑 어디서 나온다? 마이너스 1에서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실제로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요거고 얘를 미분을 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니까 4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그 값이 1이랑 마이너스 1 그리고 하나 더 있죠. 0에서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대 루트 2의 법칙이 있습니다. 높이 차는 아직 조금 덜 익숙한 거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다 세실이죠. 서다 세실.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여기서 약속은 요겁니다. 요거를 1번으로 일단 그려볼게요. 요거 어떻게 그리시냐면 일단은 도함수가 알파잖아요. 여기서 요 지점을 알파라고 하고 요 지점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에서 쉬었다 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다가 계속 내려가고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개형이 나와야 돼요. 그치? 그래서 지금 말했던 알파 지점과 베타 지점의 도함수 값은 0이다. 근데 여기는 하나짜리니까 그냥 튕겨 올라간다면 여기 두 개짜리라서 이게 뚫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x 세제곱을 생각해보면 돼. x 세제곱은 3중이니까 뚫점이지. 근데 이거의 도함수는 어때? 중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도함수가 중근이면 뚫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도함수가 중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가 안 변해. 도함수의 부호가.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했으면 그 다음도 감소를 해야 돼. x제곱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몇 대 몇의 법칙? 3대 1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 3대 1의 법칙.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상중으로 접하고 여기는 단일근으로 만나는 상황이잖아. 근데 식을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 x-1의 세제곱에다가 x-5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요거 그래프 어떻게 될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데 여기서 통과해야 되고 여기는 뚫점이죠. 요거를 이제 맞춰서 그려주면 요런 개형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에 무슨 점? 극점이 생길 건데 지금 요 길이가 몇이에요? 4점.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부활해서 여기가 3중근 여기가 단일근이잖아. 그러니까 몇 대면? 3대 1.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작하면 몇이야?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 지금 도함수 구해서 0 되는 거 찾으라고 하면 1이랑 4가 나와요. 봐봐. 얘가 fx야. 그러면 f'x는 0에 두 근이 나온다는 거고 하나가 1이고 하나가 4라는 거야. 뭐 때문에? 3대 1 법칙 때문에. 자, 근데 이거를 전개해서 미분하기가 쉬워 보이니? 일반적으로는 어려워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얘를 바꿔야지. 어떻게? x마일 마사로 바꿔서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전개하면 fx가 x마일의 4제곱이죠? 그 다음에 빼기 4의 x마일의 세제곱이죠? 자, 그럼 도함수 프라임 x는 4x마일의 세제곱 빼기 12x마일의 제곱인데요. 4x마일의 제곱까지 묶을 수 있죠? 그럼 여기 안에는 x마일 하나랑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중근으로 갖고 4를 또 다른 근으로 갖는 거 맞지? 이거를 모르면 미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언제 미분하고 있어?
물론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비율관계를 알면 훨씬 편하다. 알겠죠?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이.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그러면 이번에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게 알파, 알파, 베타였잖아요. 베타가 더 크다 했어. 알파, 베타, 베타일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비슷하겠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알파, 베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처음에 알파가 될 때까지 쭉 내려가. 가다가 여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올라가서 평평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기형인 거지. 그지? 이런 기형으로 생길 거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랑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법칙? 여기가 단일근, 여기가 삼중근이기 때문에 1대3의 법칙 똑같이 성립할 거다. 알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4번은 그냥 한 번에 저건 별거 없어. 3번은 뭐냐면 알파를 3중근으로 가잖아요. 알파를 3중근으로 가면 2차 함수는 갸름하고 4차 함수는 뭉툭하다고 했죠?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근데 양쪽이 어때야 돼? 대칭이야. 좌우 대칭이야. 그래서 좌우 대칭인 그림이 선대칭인 그림이 등차인 세절근이랑 삼중근 요 두 가지가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개념이야. 근데 요거는 뭔가 특정할 수 있는 값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잘 안 나와. 자 그리고 4번은 뭐였어? 4번은 허근을 포함하는 거지. 얘는 더 노답이야. 얘는 사투에서는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알파에서 0이 한 번 되잖아요. 그죠?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처럼 생겼어. 근데 아까 3차 함수도 이 평평하고 올라가는 게 있고 그냥 올라가는 애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극값은 하나 있어. 근데 평평해졌다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극값을 갖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면 얘거고 얘가 그냥 이렇게 가버려. 보험수가 또다시 0 되는 것도 없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이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겠어.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네. 이걸 구분하려면 봐봐. 아래로 볼록이다가 잠깐 위로 볼록이다가 다시 아래로 바뀌죠. 뭘 찾아야 돼? 변곡점을 찾아야 돼. 근데 변곡점을 수트에서 구하지 않죠. 따라서 요거는 그릴 수가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3, 4번은 쌩까도 돼. 이런 거 없어. 기억에서 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 풀 때 안 쓰여요. 물론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때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를 생각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어차피 또 여기서 뭐 할까? 막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고 아니면 K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해가지고 접혔을 때 그 값이 몇 개 나오고 막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랬을 때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림은 요런 애들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따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까 3차 함수에서도 뭐 했었니 마지막에? 문장을 보고 어떤 개념인지 찾는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 큐. 뭔 얘기냐고? 자, 첫 번째. 자, F고요. 최고차 양수야. F가 4차고 최고차 양수로 약속을 딱 해놓고 시작이야. 제일 특이한 케이스인데 극값이 2개 이상이다 라고 얘기해볼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3, 4번 대형이 이제 요거랑 요거였잖아요. 얘네들도 극값은 몇 개밖에 없냐면 극소 하나, 극소. 여기는 안장점이라고 하죠. 극값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2, 3, 그러니까 2, 3, 4번 그래프는 다 극값이 하나야. 근데 2개 이상 나왔대. 요거죠. 이게 몇 개야? 3개야. 3개라고 하고 2개 이상이잖아. 1개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몇 번으로 가야 돼? 1번으로 가야 돼. 1번으로. 근데 그 1번으로 간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제 좀 남아있긴 해. 어쨌든 1번으로 가야 돼. 그 상황이면 또 이거 내가 이렇게 했었나? 자, 두 번째. 최고차 양수라 했어. 극대를 갖는다. 바로 나왔어. 이 1, 2, 3, 4 중에 극대를 갖는 거는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지. 왜냐면 지금 얘네도 보면은 다 극값이 있긴 있어도 뭐야? 극소지.
최고차가 양수면 극소는 무조건 가는데 극대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극대를 갖는다도 뭐로 가야 돼? 1번으로 가야 돼. 그러면 세 번째, 극대를 갖지 않는다 라고 하면 2번 2번, 3번, 4번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2번은 뭐야? 중근과 다른 한실근이지. 3번은 뭐야? 삼중근이지. 4번은 뭐야? 한실근과 허근이지. 그럼 이렇게 케이스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2, 3, 4번이다라고 하기보다는 1번의 여집합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어느 느낌이 알겠어? 그러니까 1번으로 범위를 구해놓고 그거의 여집합을 답으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4차함은 사실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 외의 것은 잘 안 물어본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2, 3, 4를 찾는 상황이면 차라리 1번의 여집합으로 해라. 요거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남았죠. 1번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자, 첫 번째로는 그 1번을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형태는 이거야. 이거 어떻게 쓰지? 뭐가 이쁠까? A, 플랜 A라고 합시다. 플랜 A. 너네가 어쨌든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인수분해가 됐는데 숫자로 다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러면 너네가 1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서다 세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A는 1이 아니고 3이 아니다로 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끝까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3개가 된다면 어쨌든 그 3개가 다 다르게끔 우리가 식을 세워주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플랜 B.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투를 배우기 전까지는 모든 3차 방정식 해석은 다 똑같아. 어떻게? 1차 방정식, 1차 함수 곱하기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얘가 1번으로 가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판별식. 누구의 판별식? 요 2차 함수의 판별식이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enough 합니까? 이게 이근해요? 아니죠. 뭐가 더 추가돼야 돼? g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와 동시에 뭘 만들어야 해야 되냐면 g 알파가 0이 아니다까지를 만족을 해야지 요거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플랜 C가 있어요. 요거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도알 2나 도알 3부터. 이건 문제집마다 조금 다른데 플랜 C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3차 방정식이 세실근을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세실근을 간다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4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잖아. 3차 방정식이 세근을 갖는다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차가 세근을 가질 조건. 3차가 세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다른 경우예요. 이렇게 풉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극대극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도함수가 0대1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있으면 한실근인 거죠. 얘가 이렇게 있으면 두실근인 거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세실근인 거죠. 근데 봐봐. 여기서 극대극소, 극대극소, 극대극소지. 두실근을 받는 경우는 극대극소의 곱이 0이 되는 3차 함수가. 한실근을 받는 경우는 극대극소의 부호가 같아서 양수인 경우야.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도 있겠어? 둘 다 음수인 이런 경우도 있겠잖아. 그죠? 요거 x 기준으로 쓸 때. 그리고 도함수가 0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개형일 수 있죠. 그치? 극대극소의 곱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두 개인 거야. 근데 지금처럼 극대가 랑 극소랑 부호가 다르면 자동으로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3차 함수는 세실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이 있어.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오기가 좀 어려워. 왜? 이 상황이 나오려면 우리가 f는 4차 함수인데 도함수가 세실근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또 미분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이거 왜 알려주냐면 결국 이런 거야.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끝까지 되면은 아 얘가 1번으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끝까지 안 되고 1차 곱하기 2차까지밖에 안 돼.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야 그러면? 그 하나조차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알겠죠? 근데 너네가 푸는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일 거야. 비율상 얘가 90%, 10%, 얘가 0.1%. 잠깐만, 마음 안 돼. 9.9%, 여기 0.1%. 약간 이런 거 느낌이야. 거의 안 나와. 요거는 이제 더 뒤에 가서 나올 거야. 도알 3에서 보통 문제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봤고 한 가지만 더. 4번. 극소값이 서로 같다. 요것도 중요한 선지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뭘로 판단하면 돼? 일단 당연히 1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1번으로 가야 되겠죠? 맞죠?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f 프라임 x를 너네가 계산을 했는데 4, x마 1, x마 3, x마 a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a는 뭐야? 어제 뭐야? 태영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 지금 우리 기다려주는 거 같은데. 네. 얘가 극소값이 서로 같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분은 이거잖아, 그렇지? 네. 이걸로 가야 되는데 저게 되려면 몇 개 나올까요? 1. 1? 얘가 1? 아, 1. 1 아니잖아. 지금 얘 0 되는 게 어디랑 어디야? 1이랑 3이지. 1이랑 3이야. 그럼 등차를 읽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 아,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이렇게 되는 경우 세 가지겠죠. 이해됐어요? 아 그렇네.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 두 칸 이렇게. 두 번째 요거 두 칸에서 5. 마지막 여기 중점 2.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이해돼?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미지수가 껴있으면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미지수 없이 식이 온전히 주어져 있을 때는 그걸 바탕으로 이런 개형이구나를 판단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거의 다 됐는데 10분 남았으니까 딱 10분짜리를 합시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자, 그래서 이제 4차 함수는 실근의 개수만으로는 다 구분이 안 돼서 근의 형태까지 봐야 되긴 하는데, 그 형태를 왜 봐야 되냐면 실근이 한 개인 경우가 3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이 포함되어 걸 수 있어서 형태를 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걔네들은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상 근의 개수가 3개냐, 2개냐, 혹은 1개냐는 안 나오겠지만 1개냐까지 그 세 가지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비율관계 개형 이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 당연히 첫 번째 3차 함수인데, 자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버립시다. 자, 이렇게 3차 함수는 이 동일한 8개의 직사각형 칸 안에다가 이쁘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여기 이제 변곡, 극소, 극대, 그리고 다시 만나는 점. 여기 아까 얘기했던 뭐 2대1의 법칙, 뭐 1대 루트 3의 법칙,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 건 뭐냐면은 바로 요게 이제 극대 값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극소 값이죠. 그래서 3차 함수에서 극대 값과 극소 값의 차이, 이른바 높이 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뭐냐면 2분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지금 여기가 도함수가 0이 된 지점들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와 베타의 차이를 세제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공식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극대값 더하기, 그러니까 극대값이라고 쓰지 말고
F 알파 더하기 F 베타. 이게 뭐랑 똑같을까요? 이게 지금 점대칭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대칭 기준점을 P라는 기호를 조금 많이 써요. 변곡점 X좌표. 저거 어떻게 될까? 이거 두 개 더하면 F P와 무슨 관계야? 이런 관계지 않니? 네. 그죠? 당연한 거죠. 왜? 얘는 FP보다 이만큼 크고 얘는 FP보다 이만큼 작죠. 그만큼이 서로 지워지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극대 더하기 극소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반대로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요거죠. 2분의 최고차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바로 쓴데 절대값을 썼어요. 차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럼 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FP 빼기 F 알파. 그러니까 극대와 변곡점 값의 차이. 그럼 뭐겠어? 요거의 절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그거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도알 1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3차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는 세근이 있겠죠? 세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p다.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 이거는 비율 관계로 설명한 게 아니었지. 뭐로 설명한 거였어? 근기요. 근계관. 어차피 너네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어떤 직선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변하지 않으니 세근의 합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어? 하나는 변곡점을 찾는 거였죠. 요거는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된다. 그거였고요. 또 하나 뭐였어? 접선이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중근이니까 1 더하기 너까지 다 더한 것이 요 대칭 기준점 P라고 하면은 그거의 3배다. 왜? 그게 세근의 합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요런 거 이용해서 찾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 개념들까지 같이 섞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차 함수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1번 그림에서 1번에 1번이 뭐였어? 극값을 그러니까 도함수가 0되는 지점들이 등차를 이루는 경우. 근데 이게 너네가 4차 함수 그렇게 그릴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서 있는 보이나? 약간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야. 너네 입장에서? 뭔지 알겠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1대 루트 2의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좀 가랑이를 벌리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약간 그 남자의 자신감 포즈로 딱 이렇게 살짝 벌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1이면 여기까지가 루트 2.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개형을 막 너무 막 뭐랄까 하여튼 약간 이거를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그려버리면 그럼 뭔가 이제 그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개형들 있죠. 이것도 잘 보면 이걸 약간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약간 그 뭐랄까 그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투시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건물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약간 이렇게 그 입체감 있게 그리는 그런 느낌.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 그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약간 비스듬히 서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려야 돼요. 그래야 비율 관계가 좀 맞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할 때는 그렇게 생겼어요. 혹은 뭐 저기 치과 가면 보이는 그 충치짤 그 약간 그 이빨 뿌리 부분처럼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 극소값이 서로 같을 때 여기는 1대1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1대1이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는 1대 루트 2가 된다. 요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뭐냐면 여기서 극값의 차이, 어차피 극소 하나니까 그때 극소의 차이를 또 얘기할 수 있잖아. 요거와 요거의 높이차.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극대값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극소값인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처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뭐 절대값 해도 되고 요거 뭐냐면 최고차의 절대값 곱하기 차이의 4제곱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아니고요. 동일한 간격이니까 이 좁은 간격의 4제곱.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마일 1, 0인 요 그림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1이야. 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제곱이야. 이거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y는 0이 되는 지점과 마일에서 수접, 1에서 수접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얘가 극소가 서로 같으므로 그때는 어디 생긴다? 중점에 생긴다. 혹은 이중근이니까 2대2 지점에 대분점에 뭐가 생긴다? 극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내가 극소값이 0인 건 알잖아. 근데 문제에서 극대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아무것도 모르면 얘를 전개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곳이 0인 걸 찾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다 숫자 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뭐야? 요 간격이 1이니까 요 간격은 1의 4제곱인 거야. 그래서 극대값은 0보다 1만큼 커지면 되는 거죠. 1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요게 이제 극대극소 높이 차고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찐막 4차 함수 개형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개형이 이거라 했죠. 이렇게 생길게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여기 이제 3대1의 법칙이 있었죠. 3대1의 법칙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3대1 내분점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4분의 1 곱해가지고 4분의 알파 더하기 3베타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내분점 그냥 그 공식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숫자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극소값이고 여기는 딱히 이름은 없지만 뭐 이제 우리끼리는 안장점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의 높이차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3분의 최고차의 절대값 그리고 차이의 4제곱인데 이 차이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입니다. 요 간격이 아니고 도함수가 얘도 그렇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할 때는 봐봐 3차 함수니까 2분의 였던 거고 4차 함수니까 3분의 였던 거고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외우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이 높이차라는 건 y값의 차이라는 거는 이 x가 세제곱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이게 4제곱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해요. 이게 2 4제곱, 3 4제곱까지 해도 막 4의 4제곱, 5의 4제곱 이게 숫자가 확 커지기 때문에 이걸 진짜 하는 게 맞아 헷갈릴 수가 있는데 4차 함수의 높이차니까 4인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정적분 활용 가서 4차 함수의 넓이가 있고 3차 함수의 이런 넓이가 있어. 그러면 얘는 높이차니까 세제곱이었고 넓이면 거기서 괄호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그 넓이는 4제곱이 돼 나중에. 그리고 얘는 높이차는 4제곱인데 넓이는 5제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공식을 기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증명 없이 그냥 소개식으로 먼저 했고요. 증명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증명이 어렵진 않아. 그냥 여기서 식 세워가지고 대입하면 돼. 예를 들어 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A x마 알파의 제곱, x마 베타의 제곱에다가 이 극소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뒤에 플러스 k로 그냥 딱 식 세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워버리면 되죠. 여기가 간막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면 돼? 베타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베타마 알파의 제곱, 베타마 감마의 제곱인데 베타마 알파랑 베타마 감마는 절대값이 같죠? 그럼 얘네가 결국 뭐가 돼? 요거의 4제곱이 되지. 거기에 a가 곱해져 있지. 그럼 여기의 함수값은 뭐야? a 곱하기 요 간격의 4제곱을 k에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이차가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모든 증명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높이차 공식을 증명하라고 하면 요렇게 그려. 너를 k라고 하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x마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여기는 x마 요거죠. 좀 지저분한데 4분의 알파 더하기 3베타의 1제곱 최고차 플러스 k죠. 그러면 거기다가 뭘 대입해? 베타를 대입해서 나오는 그걸 정리하면 돼. 그럼 여기 뭐가 돼? 베타마 알파가 돼. 요거는 뭐가 돼? 얘는 통분을 하면 4분의 4베타니까 4베타에서 3베타 빼니까 베타마 알파가 또 나오지.
그러니까 베타 알파 4제곱 여기 들어가는 거고. 오! 응? 4분의 5? 잠깐만. 3분가 맞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일단 쉬는 시간 합시다.